얼마 전에 이 테슬라가 돌을 밟았는데 무려 2천만 원의 수리비가 나왔다는 기사가 나왔죠. 이게 뭐 말이 되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전기차는 역시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반대로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난 6월 7일에 한 운전자가 시속 20km로 주행을 하다가 여기에 돌 하나를 밟아서, 여기 사진에 보면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죠? 이게 배터리팩에 연결된 냉각수 호스를 쳤다고 해요. 그래서 부품이 부러지면서 부품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게 보면 부러진 장면이 이렇고요. 이게 냉각수가 흘러가는 냉각수 호스를 꽂기 위한 자리인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겼잖아요. 이거 가지고서 이거 2천만 원이라니까 이거 말이 되나 싶죠? 그러면 소비자가 뭐 봉이냐, 갑자기 2천만 원 내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영상에서는 지금 블랙박스가 삐빅 소리가 나고 정작 돌멩이가 하체를 치는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행하시다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다, 이건 맞죠? 이렇게 돌멩이 밟고 충격을 받은 건 맞는데, 근데 이게 돌멩이가 정말 차에 충격을 가했나? 야, 요거는 지금 너무 충격이 적으니까 삐빅 소리가 났는데 그냥 주행해서 가시잖아요. 이게 충격이라고 본인도 느끼지 않은 거예요. 모델3의 배터리팩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커버 안 돼 있냐? 그러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조금 얇긴 하죠. 부직포 같은 스타일의 이런 걸로 돼 있어서 그냥 일반 가솔린차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뚫릴 가능성이 있죠. 그 부분이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는다면 그 소리를 못 들을 수 있을까? 그 얘기는 아마도 사고 장소가 여기가 맞을까? 혹시 내가 볼 땐 충격받은 데가 여기밖에 없는데 그럼 여기겠지라고 이렇게 착각하신 게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요거 좀 더 보시죠. 자, 그러면 이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바닥에 돌 튀는 건 뭐 흔히 있는 일인데 돌이 튀어갖고 차가 망가져서 2천만 원 깨진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가 친 걸까? 진짜로 돌이 친 걸까? 여기 여러 가지 사진들 있잖아요. 돌멩이들이 굴러다니는데 이런 돌멩이들이 아무리 그게 약한 커버라고 해도 그 커버를 뚫고 들어오기는 어렵겠죠. 뭔가 좀 땅에 박혀있는, 그래서 아무리 커버가 있더라도 차가 이렇게 탁 쳤을 때 충격을 주면서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 이게 쉬운 일인가? 쉽지 않죠. 일단 테슬라의 최저지상고는 140mm, 그러니까 14cm입니다 다른 차하고 거의 비슷해요. 14cm면 요 정도. 모든 자동차들이 요만큼 튀어나온 돌이 있으면 바닥에 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바닥이 닿기 시작하는데 이 안에 호수는 얼마나 높은 곳에 있나? 거기서 한참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래서 25cm 정도 돼야지 호스가 닿습니다. 그러면 이 매끈한 땅에서 이 호스까지 요걸 때리기 위해서 한 25cm 정도, 요거를 때릴 수 있을까? 만약에 치려면 바위여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여기는 오프로드잖아요. 오프로드는 자동차들이 많이 지나가는 자리가 움푹 패여 있습니다. 바퀴가 양쪽으로 이렇게 패여져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많이 패인 부분은 못해도 15에서 20cm 정도는 패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20cm 정도 패인 곳이라면 가운데 부분에 바위가 아니면 구조물이 한 5cm만 올라와 있어도 이 호스를 부러뜨릴 수 있는 거죠. 역시 전기차는 시기상조구나, 이렇게 말하기엔 조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일반 승용차는 어떤가? 그러니까 가솔린차는 어떻게 되나? 가솔린차는 최저지상고에서 조금 높은 곳에 오일팬이 있습니다. 이 오일팬을 바위로 치게 되면 바로 깨져요. 깨지지 않으면 엔진을 밀어 올리게 되죠. 그래서 엔진 마운트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세단형 승용차는 오프로드를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전기차나 가솔린차나 마찬가지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오프로드 가다가 돌멩이가 바퀴에 가속이 돼갖고 그게 여기를 때린 거 아니냐? 그것도 말이 되긴 하는데, 근데 테슬라 구조를 보면 배터리가 이 바퀴보다 조금 더 앞에 있어요. 바퀴 끝에서 돌이 튄다고 해도 이게 배터리를 때릴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네요. 테슬라 모델3의 바닥은 어떤가? 바닥은 조금 낮은 편이긴 하죠. 사실 이런 길을 우리가 뭐 스포츠카를 타고 들어가진 않잖아요. 포르쉐 스포츠카 예를 들면 911 이런 게 최저지상고가 130mm, 그러니까 13cm 정도 되는데 사실 포르쉐 911에 비해서 1cm 더 높은 거예요. 1cm면 요만큼이거든요. 스포츠카를 타고서 오프로드에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모델3 타시는 분들 정말로 오프로드는 정말 가시면 안 됩니다.
있습니다.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차들 갈수록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갈수록 차체가 낮아지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가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난 그래도 억울하다. 왜 냉각수 호스를 하필이면 거기다 달았냐, 이런 얘기도 나올만 합니다. 호스를 뭐 뒤에다 달면 그러면 괜찮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모든 차가 이 라디에이터라는 게 앞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을 시키려면 앞쪽에 있는 라디에이터에서 시켜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라디에이터로 들어가는 호스, 나오는 호스가 다 배터리 앞쪽에 나오게 설계합니다. 옆으로는 배터리가 이렇게 밖으로 노출이 돼서 옆으로는 공간이 안 나오고요. 위로는 가능한데 요즘은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고 해서 배터리, 모터, 그리고 전기차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다 밑에 깔고 바디를 자기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 자유도를 두는 게 이게 목표라서 호스를 위로 빼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만드나? 현대, 기아, GM, 폭스바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다 앞으로 뺍니다. 왜냐하면 이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라는 이 발상 자체를 테슬라가 처음 한 거고요. 원래는 GM이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구현한 적이 없으니까.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이걸 특허를 냈다가 특허를 풀어버리면서 모든 자동차 회사한테 너네도 우리처럼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 이러면서 공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전기차들이 다 테슬라식의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기차들의 취약점이 맞아요. 다 알겠는데 왜 2천만 원이나 내라 그러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하실 텐데, 리로 EV, 코나 EV 배터리 보면 64kW짜리 쓰잖아요. 그러면 현대기아차는 이 배터리 가격이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수리하는 비용, 뭐 인건비 이런 것들 하면 못해도 한 2,600~700은 할 것 같아요. 테슬라 배터리 팩은 얼만가? 1,800만 원. 그래서 테슬라 배터리 팩이 더 쌉니다. 이제 또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수리가 되는데 요거 하나 때문에 수리를 못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동차 회사도 이 전기차 배터리 셀을 뜯어서 그 안에 셀을 교체해주는 자동차 회사는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배터리 셀이 한 5천 몇백 개씩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작은 게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죠. 현대기아도 이 판형으로 들어가지만 이 판이 한 500개씩 들어가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문제가 생겼다. 배터리 팩 전체를 받아서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셀 밸런스를 맞춰야 되고, 뭐 그걸 하기 위한 별도 기계도 있어야 되고, 뭐 내리기 위한, 이게 또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차체에 올리고 그 배터리만 내릴 수 있는 별도 기계도 또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죠. 이 배터리 팩 자체가 800V라는 어마어마한 전압을 갖고 있고, 가정집이 며칠 동안 쓸 고전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핸드폰의 배터리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런 거하고 상대가 안 되게 어마어마하게 큰 전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가 정비소에서 뜯는다, 이거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어서 정비소에서 뜯을 수도 없고, 뜯으려고 하는 것조차 절대 금지입니다. 현대기아도 사실 뭐 수리가 되느냐, 되긴 돼요. 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뭉터기 모듈을 빼서 다른 모듈로 교체한다, 이게 가능하긴 한데 일선에서 이걸 하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배터리 문제가 있으면 보내고, 그걸 교체한 배터리가 있으면 그걸 받아와서 장착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한참 걸려요. 그 배터리 교체하는 거 쉽게 할 수 있냐? 그렇지도 않죠. 이 직영센터만 가능해요. 일반 블루핸즈 뭐 이런 데선 절대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영센터 서울에 몇 개 있냐?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코나 EV 리콜할 때 직영센터에서 전부 해야 되니까 교체하는 데만 몇 달이 걸리기도 했었죠. 배터리 교체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알겠는데 그러면 배터리 호스 부분이 이렇게 부러진 거, 이거는 빼박캔트, 이건 뭐 설계 오류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여기 배터리 팩에 냉각수가 들어가는 부분, 여기 호스를 이렇게 끼워야 되잖아요. 이 끼우는 걸 요걸 니플이라고 하는데, 이 니플이 이렇게 있지 않으면 이거 연결할 방법이 사실상 없죠. 나사를 껴서 이걸 고정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안쪽에서 박으려면 배터리를 뜯어서 그 안에서 나사를 쪼여야 되잖아. 그래야 이걸 고정시킬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커버라도 돼 있어야지 얘기하실 텐데, 맞습니다. 그거 맞아요. 모델 S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화재 사건이 있었죠. 어떤 사고였냐면 바닥에 이렇게 쿡 튀어나온 게 있었다고 해요. 그 튀어나온 부분을 테슬라가 갖다 바꿔서 아래쪽에 있던 배터리 팩을 뚫었어요.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화재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거기 있던 운전자, 조수석에 있던 사람 다 탈출했죠. 그래서 화염에 쌓이게 됐고, 오히려 불 붙는 속도는 좀 느렸습니다. 그때 모델 S 어떻게 됐나? 모델 S의 화염이 발생하는 걸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 위험한 거 아니야?
배터리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때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처리했냐면 아래쪽에 티타늄 커버를 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됐냐면 앞부분에 살짝 이렇게 티타늄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보호 커버가 있는 게 모델 S나 모델 X는 이런 식의 보호 커버가 만들어졌고요. 반면에 모델 3, 모델 Y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원가 절감한 건데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죠. 여기 플라스틱 커버도 모델 3 같은 경우는 부직포 같아요. 뭐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 이렇게 안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모델 S는 단단한데 이거 모델 3나 모델 Y는 왜 이렇게 했나, 저도 모델 3 오너로서 아주 섭섭하게 느껴집니다. 네, 결론은 이 테슬라의 배터리 교체 무려 2천만 원이나 한다, 이거 맞고요. 뭐 그거는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를 교체할 일이 많이 생기나? 사고 나면 맨날 교체하나? 그렇진 않고요. 아주 독특한, 정말 오프로드에서 정말 희한한 사고가 나야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런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 야 그럼 전기차 사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아닙니다. 이렇기 때문에 보험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지금 이 사고도 전액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수리가 됩니다. 물론 자차 보험은 들었어야지. 자차 보험은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운전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어쨌든 이 기사를 보고서 수리비가 너무 비싸다, 충격적이다,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상적이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거 고장났을 때 이거 분해해서 지금 고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어지간하면 공장에서 고쳐놓은 걸로 돈 주고 바꾸는 거죠. 자동차도 예전에는 당연히 엔진에 뭐 문제가 생겼어, 엔진이 긁혔어, 그러면 그걸 오버홀해서 또 타고, 그리고 변속기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변속기를 뜯어서 그 안에 그걸 고치고, 뭐 이런 전문 수리점이 또 있었죠. 근데 이제는 어떤 정비소를 가더라도 엔진을 직접 뜯어서 그 안에 뭐 오버홀을 한다거나 뭐 변속기를 뜯어서 그 안에 뭘 수리를 해준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죠. 당연히 그렇게 안 해주죠. 흔히 뭐 아세이라고 하는 이 완제품으로 1:1 교체를 하는 거죠. 최근 뭐 벤츠나 BMW 전기차를 봐도 이제는 보닛을 아예 열 수 없도록 만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이상 정비를 하지 않겠다, 정비하는 시대가 끝났다, 이런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고요. 근미래에는 똑같은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는 거죠. 정말 대량 생산의 시대, 그리고 인건비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되는 그런 시대에서 자동차를 이걸 뜯어서 그 안에 걸 고치겠다, 이거는 아마 그냥 추억 속으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씁쓸하지만 그게 우리 미래가 아닌가 싶어요. 뭐 그렇다 치죠. 그러면 최소한 물건은 많이 갖고 있어야지, 재고는 충분히 있어야죠. 자동차 회사가 이 모듈식 교체를 하겠다라고 했으면 이 모듈식 교체를 할 수 있는 모듈은 많이 갖고 있어야 되죠. 최소한 모듈이나 대체할 수 있는 차량은 충분히 갖추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